그냥 이거 하면 좋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개념이 없는 겁니다. 신고를 리뷰 삭제한 게 많은지 봐요.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정말 악의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정쩡한 김 과장님, 이 과장님들 문제입니다. 과장님들 고민 많으셔요.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서 인테리어, 정육, 버스기사, 회사, 이거는 안 되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인데요, 고민살롱 한번 가볼게요. 작은 이직으로 고민입니다. 꽃팬더 운명님의 보고서입니다. 8년차 IT 개발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30대 중반으로 IT 업계에서 개발자 포지션으로 8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나 비교적 짧은 주기의 경력 변동이 있어서 커리어 방향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 1, 2년 주기로 이직하며 연봉 향상과 더불어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SI, SM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산업을 경험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주력형 개발 언어가 시장성 측면에 한계가 있고 이거 좀 안 좋죠. 적용 사람의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현재는 시니어급 경력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향 이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직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는 만큼 저와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종류, 개발자를 계약 종료하거나 기술적 역량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조직 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력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모든 회사 그렇죠. 특히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는 개발자를 소모품처럼 교체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자로서 해당 조직이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입사 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입사 전에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면접 분위기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면접관이죠. 면접관의 질문,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팀의 소통 방법입니다. 안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면접을 갔는데 자리를 배려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인사팀의 어떤 소통의 문화가 회사의 소통 문화라 직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사 전이라고 했을 때 면접을 포함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 분위기뿐만 아니라 면접에 갔을 때 회사의 내부 상황이죠. 정리정돈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제도가 진짜 어떤 전략과 의도를 가지고 세팅된 거냐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특별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남들 하니까 도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직원들의 니즈나 어떤 의견을 분석해서 세팅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하면 좋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개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복지제도를 보고 그 회사의 어떠함을 파악하는,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회사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업무에 어떤 지원이 주어지냐,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돌아가면, 회사의 정리정돈 상태는 청소 포함입니다. 그 회사의 어떤 문화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된 회사가 뭔가 직원들과의 관계나 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깔끔하게 되는 경우는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 개가 구멍이 나면 그 뒤에가 다 같이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로 가잖아요. 회사로 간 김에 그 주변의 어떤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정리정돈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리뷰 사이트에서 뭘 보세요? 급여 봅니까? 네, 급여 볼 수 있죠. 급여 수준 확인. 또 뭐 있어요? 연봉 협상. 신고를 리뷰 삭제한 게 많은지 봐요.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정말 악의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정보를 더 왜곡시키지 않나요? 그분들이 꼭 리뷰도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악의적으로 써요. 회사에 요만큼을 했는데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져서 막 이만큼을 쓴다고. 그리고 그 중에 내용을 잘 읽어보잖아요. 팩트가 별로 없는 게 많아요. 감정적인 것들로 막 하거든. 근데 그거를 그럼 다 냅둬야 돼요? 인사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인사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저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야. 연봉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연봉 협상에 참여하시는 분, 이게 언제나 박수가 손바닥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붙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면접에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오자마자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연봉 이거밖에 안 해요? 막 이러고, 복지는 이거밖에 적용 안 돼요? 이러면은 인사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실제로 그런 경험 제가 좀 해봤거든요. 인사팀 분들 잘 들으세요. 뽑아 말아 애매하면 그냥 안 뽑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바사라는 거, 사바사. 저는 좀 신뢰를 안 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현직자 네트워크죠. 현직자 네트워크 어떻게 써야 되죠? 일단 퇴사 전에 업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 채용 공고가 떠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하는 사람 만족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패러다임이 달라야 돼요. 프로세스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직이라는 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회사 다니다가 나 이제 못 해먹겠다, 퇴사해야지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막 살펴봐. 그러다가 이런 회사가 떴네? 지원을 해. 뭐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을 그냥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외부의 크고 작은 연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연결들을 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직해? 그러면 거기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 왜 가셨어요? 이런 거를 평소에 그냥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만족하고 있고 어떤 기준 때문에 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들어보고 나도 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기준으로 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사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미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정기적으로 커피챗을 하는 거죠. 뭐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좀 가까운 사이였으면 티타임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톡으로 잘 지내시냐 이러면서 그 회사는 좀 어때요? 저도 그 회사 좀 갈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업계 네트워크를 체크해가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봐요. 신입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한 다리 건너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사옥돌기로 갖다 들이받으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인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인맥을 활용해서 미팅을 요청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부바부일 수 있어요. 부서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상사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실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이 막 진짜 회사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막 되게 시니컬하고 그러면 왜 그런지 사례도 좀 물어보시고, 리뷰를 그냥 적어놓은 거하고 이게 안 맞는 거 뭐냐면, 리뷰는 일방적으로 그냥 적어놓은 거잖아요. 더 이상 티키타카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커피챗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대화를 계속 유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우리 꽃 팬더 운명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가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승인이고요. 제일 먼저 현직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두 번째 뭐였죠? 면접에서 분위기를 파악해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정쩡한 김 과장님. 이 과장님들 문제입니다. 과장님들 고민 많으셔요. 짧은 경력으로 인해서 이직 커리어가 단절될까 고민입니다. 역시 인사총무 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기한서 느낌 빡 나잖아, 그죠? 25년 5월 기준으로 네 번째 회사 퇴사, 상장 폐지 절차 진행 중이에요. 공고사직, 회사가 어려운가 보네요. 이력서 업데이트 중이시고, 면접관의 주요 질문사항이 자진이직과 높은 연봉이래요. 높은 연봉이야 뭐 내가 일을 잘했거나 내지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겠다, 그냥 그럼 끝나는 문제인 것 같고, 자진이직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어정쩡한 김 과장이 나는 40세. 자, 면접 진행 결과 6개 회사에서 면접 진행 다 탈락을 하셨고요. 자진이직과 연봉 부담,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 방식은 이 형들이 제안한 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업무 경험사를 철저히 준비하셨고요. 자진이직으로 인한 커리어 단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경력사항은 간판 사인 회사에서 경영학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회사가 어려워진 건데, 소프트웨어 유통회사. 자, 여기에서는 경영진팀 책임 매니저였고, 업무량이 너무 많았구나.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했다. 야, 근데 진짜 뭘 많이 하시긴 했네. 부동산 자산 관리도 하고, 신사업 기획, 이거 아마 정부 사업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 복리후생 예산관리, HR 제도. 와, 진짜 많은 일을 하셨네? 진정한 경영 지원을 하셨구나. 150명 있는 회사에서 한 명이 한다. 이 정도면 그래도 한 2명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번아웃을 1년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서 인테리어, 정육, 버스기사 회사. 이거는 안 되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려면은 한 50대쯤에 이제 커리어가 내가 이제 끝났다 생각 들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40 전이잖아요. 30대인데. 근데 그 일이 진짜 나랑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돈을 잘 버니까 그 일을 한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이직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내가 급여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곳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커리어를 확 틀어버리면은 여기서부터는 생신입이 되거든요. 최대한 나의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연결선상에서 가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연결선상이 있는 걸로 가서 한 50대까지 갔어. 근데 진짜 더 이상 이제 내가 여기에서 뭐가 없어. 그러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취미로 오랫동안 하시다가,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간다 그러면 이사할 때마다 업체를 안 쓰고 내가 직접 인테리어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해가면서 이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절로 넘어가는 거고요. 취미서부터 사이드 잡처럼
장기적으로 이런 거는 접근을 해가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경영지원본부 과장으로 가셨고요. 자,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상장 폐지로 인한 공고사직입니다. 지금 이분의 내용에서 면접관에 준비 잘해왔다 칭찬 받으셨대요. 아, 그치. 역시 이 형의 이 방식대로 하시니까 경력 10년 차도 이렇게 되죠. 이어진 면접관 중 다른 회사 지원 중이나요? 지원 중이라고 했고, 채용 업무 해본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순 업무 확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해볼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도 저는 좀 더 다양한 회사를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과장급의 연봉 5천이면은 뭐 그렇게 높은 거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좀 더 지원해 보시고 금방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저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거는 조금 더 해보시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민살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께 고민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많이 본 순서대로 시간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들을 나누고 좋은 내용들은 제가 잘 편집해서 편집본으로 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한 번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스트리밍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